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도원 관사입니다. 이렇게 국제 비즈니스 무역 협상과 외환 실무 강의를 이제 담당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해서 뭐 알아야 될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강좌 타이틀이 힌트를 주듯이 우리가 무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외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좌를 통하셔서 무역이라든지 또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협상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협상의 결과로 무역 계약도 이제 탄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 무역 계약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들, 뭐 환율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인코텀즈도 있을 것이고, 뭐 무역과 관련된 법령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역과 관련된 뭐 국제 규칙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요, 타이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주변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국제 비즈니스 환경의 이해 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요즘 말이죠, 무역과 관련된 국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국제 정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덩치 큰 두 나라들,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죠. 다투고 있죠. 그래서 그 가장 강력한 두 나라가 사실 다투게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무역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무역과 관련된 국제 비즈니스를 필두로 한 주변 환경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환기시켜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WTO입니다. WTO. 자, 우리가 WTO는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국제무역기구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때 우리가 WTO의 다자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다. 뭐 이런 기사들을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요즘에는 보호 무역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자기네들의 이익이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 관세도 높인다던가 아니면 비관세 장벽도 두텁게 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호무역주의를 요즘 천명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WTO, 다자주의, 그래서 자유무역주의를 우리가 외쳤던 그때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WTO라고 하는 국제 비즈니스, 국제 무역의 환경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WTO가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WTO로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정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자, WTO에서 외치는 한 4가지 정도의 주장이 있습니다. 자, WTO는 일단 존재 자체가 자유무역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자유무역. 즉,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WTO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뭐 취지는 뭐 그럴싸한데, 그러면 이 자유무역을 가능케 하는 실질적인 도구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최혜국 대우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특정 국가에 대해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교역 조건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 즉 WTO 멤버십, WTO 회원국들끼리는 서로 좀 잘해주자, 그러니까 최고로 잘해주자라고 하는 주의가 최혜국 대우이고요. 최혜국 대우의 결과로 MFN 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MFN 지금 세율. 자, 그래서 Most Favored Nation, 이게 최혜국 대우입니다. 그래서 MFN 세율로 서로 주고받자. 누구끼리? 이 WTO 멤버십끼리는 우리끼리 서로 기분 상하게 하지 말자, 서운하게 하지 말자, 뭐 이런 게 최혜국 대우이고요. WTO 규범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A를 그냥 한국이라고 할까요? 네. 그 다음에 뭐 B를 뭐 노르웨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뭐 C를 뭐 예를 들면 일본이라고 할까요? 자, 우리가 동종 물질에 대해서는 동종 물품에 대해서는 서로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자, 쉽게 그냥 고등어 얘기할까요? 고등어. 자, 우리나라가 노르웨이로부터 고등어를 수입하면서 10%의 지금 관세율을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으로부터도 똑같은 동종의 고등어를 수입하면서 다 똑같이 10%로
적용을 합니다. 왜? 최혜국 대우에 의해서 WTO 멤버들끼리는 서로 서운하게 하기 없기. 뭐 이렇게 약속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동종의 물품이라고 하는 고등어를 노르웨이로부터 수입하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던 관세율은 다 10%를 적용해 주자라고 하는 게 최혜국 대우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자, 지금 노르웨이로부터 수입하던 지금 고등어를 8%의 관세로 인하해 줬습니다. 인하.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혜택이 누구한테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지금 WTO 멤버인 일본한테도 지금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8%를 적용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 최혜국 대우의 취지이다. 그래서 WTO 멤버들끼리는 우리 최혜국 대우를 해주자, MFN 세율을 적용해 주자라는 겁니다. 물론 이 최혜국 대우에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유무역 협정,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또 더 친한 WTO 멤버에서 그 안에서 더 친한 그러한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파트너 국가한테는 조금 더 괜찮은 혜택을 줘도 최혜국 대우를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똑같이 WTO 멤버였는데요. 예를 들면 A하고 B하고 지금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 자,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서 지금 B라고 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 이거는 8%에서 더 다운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3%. 이런 식으로 지금 혜택을 줬고요. A는 C와는 자유무역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똑같은 동종 동질의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B에서부터 지금 수입되는 것은 3%를 적용을 해주고요. 자, C와는 자유무역 협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8%를 유지해도 이거는 최혜국 대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더 끈끈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WTO의 가장 최우선적인 툴은 최혜국 대우. 자, 두 번째입니다. 내국민 대우. 자, 수입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입 통관이 끝나서 이젠 내국 물품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수입품이 국산품에 비해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된다. 즉 차별받으면 안 된다. 얘 출신이 외국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수입 통관이 다 돼서 우리나라의 내국 물품이 돼버렸는데 얘를 우리나라의 국산품과 지금 비교를 해가지고 차별한다거나 왕따 시킨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게 두 번째 내국민 대우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시장 접근 보장. 자, 관세나 조세를 제외한 재화와 용역뿐만이 아니라 뭐 상품 거래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상품 거래 아니면 재화 용역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용역이나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일체의 제한을 철폐해야 된다. 한마디로 어떤 해외에 있는 셀러가 우리나라 시장에 접근하고 싶어요. 그럴 때 지금 타이틀처럼 대한민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된다. 자,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상품을 팔고 싶건 용역이나 서비스를 팔고 싶건 우리나라가 지금 그 사람 접근하면 안 돼. 그 국가 접근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접근을 보장해 주자. 자, 그다음에 투명성의 원칙. 뭐 모든 일들은 다 투명해야죠. 그 겉하고 속이 보일 수 있게 훤히. 자, WTO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결정, 법률 운용, 제도 운용이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결정에 대한 이유를 고지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공개돼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떠한 국가가 있는데 이 국가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입 물품이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놓고선 이 제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꽁꽁 숨겨놓는다. 그 다음에 물품이 실제로 수입이 될 때 이 제도를 들먹이면서 이 수입 물품 수입 안 돼. 우리나라 규정 안 지켰잖아. 근데 나 니네 나라 규정 몰랐는데? 그럼 좀 투명하게 알려줬어야지 라고 지금 투명성의 원칙이 결여되어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WTO 규범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무역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을 보장해주는 자, 이러한 도구들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살짝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WTO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FTA 자유무역 협정의
한 형태 중에 하나죠. 자유무역 협정. 자, 그래서 WTO는 우리가 다자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WTO 멤버 국가들이 워낙 많기도 많죠. 100국가가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자, 지역주의를 대표하는 자, 지금 표현이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무역 협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FTA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일단 WTO하고 FTA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WTO는 다자주의입니다. WTO 멤버십 국가들이 워낙 많고, 자, 그런데 WTO가 가지는 다자주의, 뭐 좋기도 하죠. 아까처럼 최애국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자주의가 지금 제공하는 하나의 뭐 베네핏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해 관계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원샷 한 번에 문제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FTA 지금 양자주의 혹은 지역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WTO하고 FTA 성격을 한번 봤고요. WTO 같은 경우 주요 목적이 다자간이에요. 다자간 관세 및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자. 다자간. 자, 근데 워낙 이해 관계가 첨예하니 그런 당사자들이 많이 있어놓으니까 이게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죠. 다자간이니까. 반면에 지금 FTA 같은 경우에는 W 체제를 바탕으로 뜻맞는 나라끼리 조금 더 친하게 지내보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 지금 관세 장벽, 그 다음 비관세 장벽을 없애보자. 그러니까 WTO에서의 취지를 계속 살리되 조금 더 우리 관세 장벽, 그 다음 비관세 장벽, 이걸 조금 없애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WTO의 주요 대상입니다.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환경, 노동, 규범 등으로 적용이 점점 이제 확대되고 있긴 하다. 자, 그 다음에 반면 FTA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재권 등을 기본으로 하고 환경하고 노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회피한다거나 아니면 지연시킨다던가 뭐 이러한 전략을 사용을 하기도 하죠. 자, WTO의 기본 원칙입니다. 최혜국 대우의 원칙 우리 살펴봤죠. MFN 세율, 그 다음에 내국민 대우, 차별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자, 반면에 FTA 같은 경우에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의 예외인 거죠. 왜냐면 최혜국 대우에 의하면 아니 너희들이 FTA 파트너 국가라고 해서 다른 WTO 멤버들을 서운하게 하면 어떡하니? 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서운하게 해도 된대요. 그래서 최혜국 원칙의 예외로서 FTA 자유무역 협정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상호 이익의 균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FTA 체결국 간에 거래를 할 때 한쪽만 뭐 혜택을 누린다. 한쪽은 계속 눈물이 난다. 그럼 이건 당연히 FTA를 체결할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민감한 부분은 존중해준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때 우리가 FTA 체결할 때마다 지방에서 뭐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농업, 뭐 수산업, 뭐 축산업 이쪽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쌀을 지방으로부터 트럭에 싣고 올라오신다든가 속 끌고 올라오신다든가 뭐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곤 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 1차 산업을 문을 확 열어 제껴버리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도 문을 열기가 아직까지는 어려운 산업들이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1차 산업,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그 다음에 상대방 국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즉 우리도 잘하는 산업이 있고요. 문을 열어도 끄떡없는 산업, 그 다음에 문을 열면 조금 위험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민감한 산업들에 대해서 서로 익스큐즈를 해주자. 자, 이게 서로 이해가 돼야지 FTA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민감성을 존중을 해준다. 자, 지금 WTO 무역 구제입니다. 세이프가드를 허용을 한다. 그 다음 반덤핑 관세, 그 다음 상계 관세를 부과를 한다. 자, 지금 FTA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원산지 검증을 또 추가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WTO 살펴봤고 FTA도 살펴봤는데요. FTA를 포함하고 있는 더 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FTA는 RTA라고 해서 Regional Trade Agreement라고 하는 지역 무역 협정의 일종입니다. 자, 지역 무역 협정에 보면 지금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해서 FTA라고 하고요.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회원국들 간의 관세 철폐를 중심으로 지금 자유무역 협정이 지금 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조금 더 관계가 딥해졌다. 관계가 좀 더 딥해졌다. 그러면 얘네는 관세 동맹, 커스텀즈 유니언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형태를 맺게 된다. 자, 이때는 회원국들 간의 관세 철폐도 이제 없애지만 지금 여개국에 대한 공통적인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까지 지금 더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셈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관계가 더 딥해지면 공동시장, 커먼 마켓이라고 지금 하는 이러한 형태의 지역무역 협정을 체결을 한다. 여기 보면 중앙 아메리카 공동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온두라스라든지 그러한 말 그대로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한 5개 정도의 국가가 서로 모여가지고 뭐 코스타리카라든지 온두라스라든지 중앙 아메리카 공동시장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지역무역 협정의 형태를 체결을 했다. 자, 이때는 회원국들 간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관계 더 딥해졌다. 그때는 영내 공동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로까지 점점 더 관계가 짙어진다, 깊어진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경제 동맹 그 단계를 이코노믹 유니언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유럽 연합을 자 경제 동맹의 사례로 꼽기도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계가 너무 깊어졌다. 그때는 초국가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단계까지 이를 수도 있다. 자, 근데 아직까지 현존하는 지역 무역 협정에서는 이 5번째 단계까지 간 케이스는 뭐 찾아볼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름하여 이를 완전 경제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omplete Economic Un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FTA라고 하는 것은 지역무역 협정의 사실 가장 기본적인 단계, 기초적인 단계이고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1에서부터 5까지의 지금 형태로 가면 갈수록 통합의 정도가 굉장히 짙어지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진짜 한 식구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FTA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FTA 자유무역 협정하고 FTA 관세 특례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유무역 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최악 상대국과 관세 철폐, 그 다음에 세월의 연차적인 인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관세를 FTA가 발효를 하자마자 당장 0%가 돼버리는 아이템들도 있고요. 지금 당장 0%로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데 좀 시간을 갖고 예를 들면 1년에 1%씩 좀 다운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자, 세월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서 체결한 지금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24조에 따른 국제 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 협정을 우리는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말하고 이 자유무역 협정과 관련된 법률이 FTA 관세 특례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자, FTA 자유무역 협정의 형태, 명칭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명칭은 뭐 FTA라고 불리기도 하고 혹은 뭐 세파라고 불리기도 하고 EPA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뭐 지금 세카 뭐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한테 제일 친숙한 건 아무래도 요 Free Trade Agreement인 거죠. 우리나라의 FTA는 주로 이 FTA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갑니다. 여기 보시면 한 아세안 FTA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세파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지금 자유무역 협정도 있죠. 예를 들면 한인도 세파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라고 해서 포괄적인 경제 동반자 협정. 뭐 이렇게 불리곤 하는데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협정의 실질이 중요한 거죠. 실체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EPA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라고 해서 경제 연계 협정. 우리나라는 뭐 EPA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자유무역 협정이. 근데 뭐 일본하고 멕시코하고 맺은 뭐 EPA. 그 다음에 세카 같은 경우에는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라고 해서 뭐 전략적인 경제 보완 협정. 뭐 이렇게 불리곤 합니다. 근데 뭐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뭐 자유무역 협정은 현재까지 있진 않고요.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FTA 자유무역 협정에 불릴 수 있다. 뭐 그 정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럼 FTA가 과연 무슨 도움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무역 효과가요. 무역을 창출하는 효과, 그래서 Trade Creation Effec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A 국가하고 지금 B 국가가 있었어요. 자, FTA가 발효되기 전에는 이 둘 간에 지금 거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FTA를 서로 발효한 결과 이제는 무역 계약이 체결이 되고 말 그대로 트레이드가 크리에이션, 창조되었다, 창출되었다. 그래서 무역 창출 효과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반면에 무역 전환 효과도 있습니다. 무역 전환 효과. 예를 들면 지금 트레이드 다이버전 이펙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FTA가 발효되기 전에는 우리나라하고 C국가하고 서로 교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A하고 B하고 이제는 FTA가 체결되면서 이렇게 교역하던 게 지금 이렇게 교역하는 것으로 다이버전, 전환됐습니다. 이거를 지금 무역 전환 효과, 트레이드 다이버전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무역 창출 효과는 되게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무역 전환 효과는 조금 부정적인 결과로 보곤 합니다. 근데 무역 전환 효과가 무조건 부정적이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무역 전환 효과를 우리가 좀 부정적인 효과로 보긴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기존 생산 시설의 재배치 효과입니다. 기존 생산 시설 재배치 효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A하고 B하고 FTA를 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A 국가도 예를 들면 노트북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쌀도 생산했습니다. 쌀도. 자, B도 마찬가지로 노트북도 만들었고요. 쌀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둘이 FTA를 맺게 되니까 이게 보니까 A라는 국가는 나는 노트북을 더 잘 만드는 데 자신이 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테크 산업에 더 걸맞는 인재들도 있고 더 인적 자원도 훌륭해. 우리는 노트북에 집중하겠어. 자, B는 우리는 인구 구조라든지 사회 구조를 봤었을 때 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어. 라고 해서 지금 쌀을 생산하는 A에서의 이 생산 시설이 예를 들면 이쪽 국가로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아예 없어진다던가.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노트북을 만드는 이쪽 인더스트리가 이쪽으로 넘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생산시설의 재배치, 흔히 말해서 효율을 따라가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효과입니다. 보시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내수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크다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외의 FTA 파트너 국가들을 맺어가지고 그쪽 경제적인 영토를 계속 이제 넓혀 나가야 되는 그러한 수고를 우리가 겪어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영토가 FTA를 체결하면 체결할수록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가 커진다. 즉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다. 그러니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저렴합니다. 이거죠. 시장이 커지니까 많이 만들죠. 자, 많이 만들게 되니까 조금 가격이 저렴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하진다. 자, 국내 시장의 경제가 심화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우리나라의 H사, K사 몇 개 그 자동차, 완성차 대기업들이 있죠. 자, 근데 이 완성차 대기업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예를 들면 유럽의 독일 3사, 우리는 한 EU FTA가 있으니까 이 유럽의 독일 3사의 지금 차량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한 EU FTA 때문에 관세 혜택을 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소비자인 우리 입장에서 좋죠. 왜냐하면 좋은 차들이 FTA 특혜 세율을 적용받아가지고 저렴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택지가 넓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은 좋지만 생산자 입장에서 국내에 있는 완성차 H사, K사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국내 시장의 경쟁이 이제 심화된다라고 하는 건 소비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생산자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제3국 기업의 투자 증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아의 FTA 허브라고 불릴 정도로 FTA를 굉장히 많이 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외 자본들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를 누리기 위해서 생산 시설이라든지 뭐 공장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들이 보이고 실제로 옮긴 국가들도 있곤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국제 비즈니스의 글로벌한 환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WTO. 우리가 WTO의 다자주의, 또 WTO가 제시하고 있는 자유무역을 이루기 위한 네 가지 중요한 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이라고 하는 관세 혜택을 서로 주고받자. 자, 그렇지만 예외는 있었죠. 그게 RTA였었죠. 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 그 지역무역협정의 형태 중에 하나가 FTA였었고 이 FTA가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무역에서 국제 비즈니스의 글로벌한 환경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우리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가 협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